안녕하세요. 대기업의 김기동입니다. 대원전선 최근 들어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되면서 관련된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렇다면 현 시점에 이런 리스크를 해소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관계자와 직접 컨택을 진행해 본 결과 추가 모멘텀의 열쇠를 찾았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구리 가격의 하락, 그리고 그로 인한 대원전선의 실적 부진이 현재 시장에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과연 실제적인 내용은 어떤 것이고 어떠한 포인트가 중요한 내용일까요? 일단 트럼프 당선 확정에 따른 대원 전선 경향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가 폈던 신재생 에너지 지원 정책이 추세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트럼프는 언급을 해왔죠. 이렇다 보니까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발전 등에 활용되는 구리의 수요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현재 마련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트럼프는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화석 연료 정책을 펼칠 예정이기 때문에 신재생 부문의 구리 수요 둔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리고 이에 더해서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을 규제함에 따라서 중국에 대한 교율 관세 부과는 중국의 제조업 경기를 위축을 시킬 것이고, 이로 인해서 구리 가격의 단기 급락 가능성도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 걱정이 많으실까 봐 제가 직접 관계자와도 대화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 사실 구리 가격과 실질과의 연관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든가 혹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가, 이 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구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은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하겠지만 중간에 하락을 하죠. 주식처럼 구리 가격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추세보다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우상향 추세라던가 아니면은 우하향 추세를 그리는 등 변동성이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간에 하락하는 구간이 있으면은 구입하고 매입 후에 판매까지의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구리 가격이 안정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들이 관계자의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 지켜볼 포인트는 구리 가격이 지속 상승할 것이냐 혹은 안정화될 것이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트럼프가 당선이 됨에 따라서 구리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걱정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가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최근에 구리 가격이 상승을 했었는데 이러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세계 최대 구리 소비국 중에 하나인 중국의 긍정적인 경제 지표가 나왔고, 이로 인해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의 10월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는 53.9를 기록을 하면서 가장 빠른 속도로 확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는 최근에 중국 정부가 시행을 했던 경기 부양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입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당선 확정과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맞물리면서 해칭을 하고, 그로 인해서 구리 가격이 안정화가 될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혹은 구리 가격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수혜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는 함께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구리 가격과 대원 전선, 트럼프, 중국과의 연관성 함께 살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그 이후에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원 전선 같은 경우에는 국내 매출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직접 계산해 본 결과 올해 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 매출이 약 90%를 차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실적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지켜봐야 됩니다. 바로 어떤 거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이 내수 매출이 증가를 하면서 국내 매출 90%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매출이 증가할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를 위해서는 경기 회복과 경쟁 강도가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 끊어질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혹은 전체 비중 중에 적은 수출 물량이 증가할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특히 미국은 반기 기준 매출 전년 대비 20%나 증가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더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꼭 알아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전선업의 특성입니다. 전선업은 경기 흐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확대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로 인한 인프라 투자 계획이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이겠죠. 특히 건설, 제조, 설비 투자 등 각종 산업 공정이 활발하게 돌아가야지 케이블 수요가 증가하고, 이로 인한 대원 전선의 수혜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한국경제원에서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 대상으로 이 기업 경기 실사 지수 측정을 해본 결과 전망치가 91.8을 기록을 했는데 이 100보다 낮으면은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가 경기가 회복될 수 있을지 여부를 함께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는 이 국내 매출 중에서 전선업체 간의 경쟁입니다. 현재 중소형 전선업체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직접 관계자와 컨택을 진행해 봤습니다. 직접 질문을 했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바로 국내 전선사들이 중소 전선사까지 포함을 해서 국내에서만 공급을 할 수 있는 소유량에 대비해서 현재 공급량이 더 많은 상황이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서로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에 따라서 가격 경쟁도 펼치고 있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렇게 경쟁 강도가 심해지고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원 전선에게는 굉장히 큰 이점이 있습니다. 대원 전선은요, 현재 인력이 100명을 조금 넘을 정도로 인력비 구조가 많지 않고 기계가 대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고 경기 회복을 기다릴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지켜볼 포인트가 내수 매출이 증가할 수 있을지, 그로 인해서 실적이 상승할 수 있을지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겠죠. 이 바로 수출입니다. 이 실적 상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도 바로 이 수출인데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 대원 전선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수출에 포지션을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에도 수출 쪽에 포지션이 더 간 상황이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특히 현재 미국 쪽이 2위로 올라섰으며 올해 반기 기준 미국 매출이 20%나 더 성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포인트를 함께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의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질문해 봤습니다. 이 과연 추가적인 수주를 또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긍정적인 답변들이 있습니다. 이 바로 최근에 대원전선 측에서 알기로는 캘리포니아 쪽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상황이고 이 미국 쪽은 노후화된 전력 보강 데이터센터 등 이 주말화 전력층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입찰을 계속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실적 성장을 이끌 수 있을지, 이로 인한 모멘텀을 정할 수 있을지는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추가적인 내용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중요한 포인트들 함께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차트적인 부분까지 함께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대원전선 반등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대에서 함께 지켜볼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앞서서 많은 지지와 저항,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많은 매물대가 쌓여 있습니다. 또한 장기 이평선 61선과 121선이 얽혀져 있는 라인대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근대를 다시 한번 돌파를 하면서 안착할 수 있을지 여부가 현재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항상 리스크적인 측면도 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근대에서 소폭 저항을 받고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앞서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았던 장기 이평선 241선의 지지 여부와 전에 지지를 받았던 라인대에서의 지지 여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요, 저희가 대원 전선의 추가적인 성장을 위한 열쇠가 어떤 게 있는지, 어떠한 포인트를 지켜봐야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